안녕하십니까, 서울과입니다. 헬로우 미나의 서울과입니다. 카이로에서 한 번 더 영상 소식 전해드리고요. 까타르 도하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점은 하마스 지도부가 공격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지만 생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살아남았다고 초반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남았다면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 나오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지금 하마스 지도부들의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측에서도 지금 강력히 주장은 확실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공습한 그 빌라에 하마스 지도부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생사 여부는 아직 자기들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마스는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가 있지만 그들은 하마스 대원이 아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까타르가 자신들의 그 치안 봉안 요원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타르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상당히 지금 격양돼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또 이 이스라엘의 까타르 도하 공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요. 자, 그래서 본인의 본국 즉 까타르 국가의 봉안 요원이 숨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까타르가 그냥 넘어가기는 사실 어렵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인 조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조치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카타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아랍 국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과도 공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지금 이제 까타르 도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하마스 지도부나 가족들이 이제 이스탄불 아니면 카이로로 가겠죠. 제가 있는 지금 카이로로.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또 이미 벌써 강력한 경고를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만약 까타르 도하처럼 카이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Devastating consequences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경고할 수 있는 수준, 최고의 경고 수준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 땅에서, 까타르처럼 우리 땅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하마스 대원들을 암살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시시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뭇 비장한 분위기예요. 까타르는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물론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스탄불에서도 암살을 하려고 했지만 나토 회원국인 이스탄불 즉 튀르키예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탄불보다는 까타르 도하가 부담이 조금 더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까타르 도하를 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이 까타르 도하 공습 이후에 분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한 발을 빼고 있어요. 자기는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미리 그린라이트를 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거의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0분 전에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통화 내용은 뭐 unsmart,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똑똑하지, 영리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런 행동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두 번 다시 까타르 도하에 이스라엘 전투기를 보내지 마라. 공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타냐후 총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기회의 창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그냥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서 자기 입장, 트럼프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냐후 책임론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요. 결국 외로이 혼자 남아 있는 건 지금 이스라엘, 특히 나타냐후 총리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카타르는 또 하나 이제 기분 나쁜 게, 지난 6월 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타르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왜, 미리 알려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영토에 이란이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붙는 것은, 카타르 입장으로서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를 거의 뭐 이란을 감싸돌았어요.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약속된 일이지만 자기 영토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탄도미사일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마치 뭐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타르는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 그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이란의 공습,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카타르 영토가 주권이 훼손되고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안보 관계를 새로 해야 되지 않냐.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도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찌됐건 이 상황을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카타르의 어떤 주권이 침해되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카타르가 강력한 외교력으로 이에 대한 보복, 그 다음에 그의 이번 공격에 따른 적법한 대응 조치를 해야만 카타르의 지역 내의 위신, 그리고 국제적인 위신,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카타르가 그냥 양해해 주는 것으로 넘어간다 그런다면 카타르의 국가 위신, 상당히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도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모사드 국장이 이것을 사실상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군에 있는 군 수장들도 일부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해서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협상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공격을 해도 될 텐데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수뇌부 내에서도 이번 작전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중동이 주목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걸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아랍 국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랍 국가, 즉 걸프 국가, 아랍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전투기 10대를 보내서 공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이것은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보안, 치안이 아니고 보안, 안보에
자체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모욕적이죠. 어떤 방공망이 거기다 뚫린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국의 한 국가가 특정 국가 전투기가 10대가 날아와서 공습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 방어가 없었다. 라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타냐후 총리는 거의 지금, 비이성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이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까따르만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사고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아랍 국가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성명을 계속 내고 있고, 오늘은 아마 MBS,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까따르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MBG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최고 지도자가 방문을 했고요. 요르단의 크라운 왕세자도 방문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정상들이 까따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대목이긴 합니다. 원래 뭐 까따르와 사우디가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사우디가 가서 직접 위로를 해주는 장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단일 전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외교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카이로에서 전해드리고요. 추가적인 소식은 오늘 저녁에 아마 김덕일 박사님과 계속해서 이 부분 또 좀 더 깊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헬로메나 서유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